이쑤시개는 쓰면 안 돼요. 이쑤시개를 만드는 공장을 생각해 보세요. 멸균 상태에서 하는 게 아니라 오염된 상태에서 이렇게 막 만들고 무슨 녹말 이쑤시개 뭐 이런 거 만들지 않겠습니까? 그럼 그거 이쑤시개에 묻어있는 병균이 내 잇몸에 직접 전달하는 아주 훌륭한 역할을 하게 되는 거예요. 안녕하세요. 최인희 치과의 대표원장 최기수 원장입니다. 안녕하세요. 체니치과 대표원장 이정아입니다. 네, 오늘은 그 실생활에서 불편감을 느끼는 치과의 현상 중에 하나가 뭘 먹기만 하면 음식물이 껴, 이런 경우가 있지 않습니까? 도대체 치아 사이에 왜 음식물이 끼는 걸까? 음식물이 끼는 원인은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어떤 것들이 있는지 하나씩 한번 어설프지만 그림으로 한번 설명을 드려보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치과계의 김홍도 좀 잘 그려보겠습니다. 사실 제가 그림 잘 못 그립니다만 개떡같이 그려도 찰떡같이 알아들어 주시길 바랍니다. 이하고 이 사이가 딱 만나고 있는 곳에는 위에서 보기엔 절대 안 보이는데 옆에서 충치가 이렇게 생기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렇게. 이것은 왜 이런 현상이 생기냐면 어느 날 처음 음식물이 하나 낀 거예요. 예를 들자면 뭐 야채, 고기 이런 걸 먹었는데 한두 개의 음식물이 살짝 낄 수도 있겠죠. 근데 마침 우연찮게 제거가 잘 안 됐어. 그러다 보면 음식물이 이 사이에 껴서 한 2박 3일 정도 지나면 음식물이 이제 부패가 되기 시작하겠죠. 그럼 음식물이 저만 썩나? 옆에 치아도 썩게 만듭니다. 이런 일이 한 두세 번 정도 반복되기 시작하면 치아 옆에 동굴이 뚫리게 돼요. 동굴이 뚫리게 되면 안에서 충치가 계속 이렇게 썩어 들어가겠죠. 그러면 옆으로 동굴을 뚫고 들어가니까 치아 내부에는 신경이라는 게 있거든요. 충치가 점점 신경에 가까워지면 자, 이때 이정아 원장 찬물 먹으면 시릴까 안 시릴까? 시려. 시리죠. 음식물이 끼는데 계속 시리기도 해. 양치할 때 피로 나는 것 같아 하면 아, 나 이 사이에 충치 생겼나 봐 라고 생각하고 치과에 가보시면 대부분 인접면 충치가 있습니다. 이하고 이가 인접해 있는 곳에 충치가 있네요 라는 진단이 나옵니다. 그러면 이때 이 치료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인레이라고 하는 방법을 사용합니다. 보통 위에서부터 인접면까지 기역자로 꺾어지게끔 기역자로 떼어 넣는 방법을 사용해요. 그래서 이쪽에 새롭게 다시 벽을 만들어주는 거죠. 자, 이해가 가셨나요? 자, 두 번째는 충치가 전혀 없는데 음식물이 끼는 경우가 있습니다. 씹을 때마다 음식물이 어느 일정한 부분에 항상 껴요. 그런 경우에는 사실은 치아가 씹을 때마다 흔들흔들해서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게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이렇게 뭐 손가락을 잡고 흔들어 보면 막 왕청왕청 흔들리는 이게 아니라 정말 미세하게 위에 치아하고 아래 치아가 서로 이렇게 맞부딪히면서 교합을 하잖아요. 그래서 제가 이제 그림을 그려보면 위에 치아의 볼록한 부분과 아래 치아의 오목한 부위가 계속 위아래로 꽝꽝 절구질을 하기 시작해요. 그러면 이때 이 치아가 악 물면 벌어졌다가 다시 악물지 않았을 때 다물어졌다 벌어졌다 다물어졌다가 반복되는 거예요. 그러면 한번 벌어졌을 때 음식물이 쏙 들어갔다가 닫히면 음식물이 갇혀지는 거죠. 교정 환자분들이 이런 현상이 특히 많이 생기는데 왜 그러냐면 교정이라는 것은 일단 단단하게 묶여있는 치아들을 흔들러 놓고 그 다음에 이쪽으로 이동시키는 거거든요. 그러다 보면 얘네들이 흔들흔들 하면서 가니까 밥 먹을 때마다 흔들흔들 하면서 음식물이 끼게 되는 그런 이유가 됩니다. 이렇게 만약에 이가 흔들려서 음식물이 낀다, 충치가 없다, 그러면 이 원장 무슨 치료를 해야 될까? 잇몸 치료해야지. 그렇죠. 잇몸 치료를 하게 되는데 잇몸 치료라는 게 어떤 게 있을까요? 하면 제일 첫 번째 선택하는 건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스케일링이 있습니다. 맞아요. 잇몸 치료를 좀 적극적으로 받아서 더 나이 들어서 흔들리기 전에 빨리 예방을 해주는 게 좋습니다. 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또 음식물이 끼는 경우가 있는데 충치도 없고 이도 별로 안 흔들리는 것 같은데 은근히 음식물이 조금씩 끼어요. 그런 분들은 혹시나 내가 열심히 공부를 하거나 업무에 집중을 하고 있을 때 혹시 내가 치아를 좀 지그시 물고 있나? 이걸 한번 생각해 봐야 돼요. 우리는 흔히 이악물기라고 표현하면 이렇게 물 거라고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고 그건 화장실 아니야. 이거 아니고 구독자 여러분들도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입도 가만히 있는데 어금니가 지그시 접촉되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러다 보면 치아가 맨날 짓눌리지 않겠습니까? 그럼 이가 저절로 위아래로 누르니까 이렇게 펼쳐지는 힘을 받아요. 그래서 어떨 때 이악물기 심한 날은 그럴 때 밥 먹으면 음식물 많이 끼고 이런 현상들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 외에 또 음식물 끼는 경우가 있어요. 임플란트 하시는 분들이 임플란트하고 내 앞에 있는 나의 치아와 음식물이 많이 껴요 라고 하는 경우들이 뒤에 치 아니에요? 많아요. 앞에 치아건 뒤에 치아건. 그거는 원리에 대해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자, 잇몸 라인을 그려보면 정상 잇몸은 이렇게 있을 텐데
이를 뽑은 자리는 잇몸이 약간 이렇게 이제 내려가게 돼요. 이 상태에서 임플란트를 싣게 된다면 임플란트의 기둥이 이렇게 들어가게 되고 그 다음에 치아 머리는 원래 크기대로 만들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 좁은 임플란트에서부터 시작되는 임플란트 머리가 이렇게 올라가게 돼요. 그럼 이 그림상에서 보면 이 사이에 이렇게 삼각형의 공간이 생기게 되죠. 혀나 뺨 때문에 음식물을 터널 안으로 집어 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임플란트 하신 분들은 임플란트와 내 치아 사이에 음식물이 낄 수밖에 없구나 라고 생각해 주시고, 이 임플란트 하신 분들에게 꼭 저희가 제 칫솔질도 잘 해주세요 하고 그 다음에 권해 드리는 게 뭐죠, 이정원 원장? 치간 칫솔. 예, 치간 칫솔을 많이 권해 비싼 드려요. 것만 생각을 하는 거죠. 치간 칫솔이나 치실을 사용해서 이 사이를 이렇게 뚫어줘야 됩니다. 반드시. 그래서 임플란트 하신 분들은 하루에 3번 음식을 드셨다 그러면 3번 반드시 식후에는 뚫어주시는 습관을 그렇게 들이셔서. 자꾸 얘기하면 이쑤시개 쓰신단 말이야. 진짜. 이쑤시개는 쓰면 안 돼요. 왜 쓰면 안 되냐면 이쑤시개를 만드는 공장을 생각해 보세요. 멸균 상태에서 하는 게 아니라 오염된 상태에서 이렇게 막 만들고 무슨 녹말 이쑤시개 뭐 이런 거 만들지 않겠습니까? 그럼 그거 음식점에서 이렇게 딱 집어가지고 이렇게 넣잖아요. 그러면 이쑤시개에 묻어있는 병균이 내 잇몸에 직접 전달하는 아주 훌륭한 역할을 하게 되는 거예요. 결국 이쑤시개를 많이 사용하게 되면 나의 잇몸 질환을 일으키겠다라고 생각하는 의도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꼭 돈 좀 들더라도 멸균된 제품, 결국 약국에서 치실이나 치간 칫솔을 사용해서 이렇게 후벼주시는 것이 가장 좋겠습니다. 오늘은 좀 이제 오늘은 음식물 끼임 현상에 대해서 한번 알아봤습니다. 치실과 치간 칫솔 열심히 사용해 주세요. 네, 오늘도 유튜브 구독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하다고 합니다. 네, 고맙습니다.